한국에서 6년 정도 살면서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하철에서 말하는 노인들의 모습입니다. 아침이 조금 지난 시간,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지하철이 한숨 들기 우리를 돌봐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호의 감정적인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다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자신의 생활 이어갑니다. 자녀가 옆에 없다고 해서 부모님의 하루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에게도 내 삶이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저는 이것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부모님과 자녀의 삶에 서로 겹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 가는지, 건강을 어떤지, 오늘 기분을 어떤지, 가족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도 각자의 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의 삶을 모두 차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단순히 가족을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족을 바라보는 방식,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성장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집을 마련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내 가정을 꾸리는 것, 부모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역시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온 생활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빠르게 도시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따로 이동했고 결혼과 직장 때문에 부모님의 사는 지역을 떠나
해왔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관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 거리를 다른 방법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전화 한 통, 주말 짧은 방문, 병원에 함께 가는 하루, 부모님에게 모르는 생활비, 명절에 함께 먹는 한 끼,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집 사이를 이런 작은 행동들이 이어줍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족의 관계는 꼭 같은 지붕 아래 있어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독립적인 노후가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보면 처음에는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그 모습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옆자리에 아무도 없고 헤드폰을 바라보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식당에서도 혼자 밥을 먹는 모습? 그때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립과 외로움은 완전히 다른 것일까? 한 사람에게 혼자 하는 시간을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고려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복잡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이 부모님에게 자유를 줄 수 있지만 동시에 혼자 남겨지는 시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문화만 보고 한국 사람을 부모님에게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틀렸고 반대로 각자 독립해서 사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 있다.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삶을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족의 모습을 따뜻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의 삶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되고 자녀는 때때로 자신의 선택을 설명해야 합니다. 결혼, 직장, 돈, 아이를 키우는 방식까지 가족이 가까울수록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가족을 따뜻한 담요처럼 서로를 감싸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꽉 감싸서 숨이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한국과 베트남의 가족 문화를 이해하는데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의 가족을 서로를 가까이 끌어안는 경향이 있고 한국의 가족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쪽 더 따뜻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담요가 따뜻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두꺼운 담요를 좋아하는 것을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을 때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돌일까요? 같이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주 찾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둘 다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방법이 다른 뿐입니다. 베트남에서는 가까워서 함께 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보여주고 한국에서는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면서도 서로의 독립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